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원조, 치킨과 맥주를 뜻하는 치맥의 본고장, 바로 대구입니다. 이 치맥을 주제로 한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오늘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 MBC 뉴스데스크는 치맥 페스티벌 개막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윤윤선 앵커. 네. 지금 뒤로 보이는 이 모습이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날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것 같은데요. 올해 치맥 페스티벌은 더욱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축제 개막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성진 기자, 오늘 오후부터 개막 행사가 열리고 있죠? 네,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그야말로 이곳은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치맥 닭싸움 대회, 무료 시식 등 치킨 관련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지며 이미 오늘 오후부터 치맥 페스티벌은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7시부터 시작된 개막식과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고유명사가 된 치맥은 이제는 대구를 상징하는 대표 축제로 승화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치킨과 맥주 관련 80여 개 업체에서 16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일단 먹거리가 확실히 풍성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축제 닷새 동안에만 치킨 25만 마리, 맥주 25만 리터가 무료로 제공되고 시중가보다 30% 이상 싼 가격에 치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평소 치맥을 좋아하는 마크 리포트 주한 미 대사와 한류 스타 이민호가 참가해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습니다. 축제 무대는 이곳 두리공원 일대는 물론 평화시장과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등 대구 곳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가요제, 버스킹 공연에다 밤마다 펼쳐지는 흥겨운 클럽 공연 등 더위를 날리게 충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축제에서 가장 큰 불편으로 지적됐던 치킨 구매 시 너무 긴 대기 시간은 쿠폰제를 도입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요일까지 닷새 동안 계속되는 이번 치맥 페스티벌에 주최 측은 8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개막식장에서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아주 화려한 축제장이군요. 도성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치맥 페스티벌은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대구에서 치맥 페스티벌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유독 이 대구를 본거지로 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치킨 산업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등 대기업 못지않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며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치킨 가게에서 시작해 20년 만에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교촌치킨은 전국 약 1,000개, 해외 2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맛 개발과 고객 서비스, 차별화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잘 먹혔습니다. 포장재라든지 맛이라든지 이 고급화된 거는 거의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뭐 쇼핑백부터 또 깍두기 용기도 우리가 하기 전까지는 전부 그 비닐에 말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전국 최초로 양념치킨을 개발한 멕시칸 치킨이 바로 대구에서 생겨났고 최근 성장세가 무서운 땅땅치킨과 호식이 2마리 치킨도 대구를 본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치킨 가게 한 곳의 경제적 효과는 작아 보여도 프랜차이즈로 성장시킨다면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지역 농수산물 소비와 물류, 광고 등 연계 업체들을 함께 먹여 살리는가 하면 가맹점 개설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도 큽니다. 간접 고용인 우리 가맹점 고용까지 하면 2,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협력업체까지 하면 그 이상의 우리 인력들이 되고 있고요. 본사가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당연히 고용 창출될 수 있죠. 또 지역에 있는 이제 농수산물들 소비라든지 또 관련된 뭐 인테리어 업체든지 관련 유통업체든지 모든 부분들을 이제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6차 산업이 하고 하는데. 치맥이라는 새로운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축제 개최로까지 발전한 대구의 치킨 산업.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커다란 축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이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치킨 산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게 결국 치맥 페스티벌로 이어진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에서 닭과 관련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커졌던 걸까요? 대구와 닭, 그리고 양계 사업의 역사를 김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구의 양계 사업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구에는 지금의 북구 상격동에 신기 부화장으로 더 많이 불렸던 신기 농장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기 부화장이 있었습니다. 신기 부화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금단동, 복현동 이런 동네까지 심지어 무태까지도 이런 닭을 많이 먹이는 그런 닭개장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금의 범어내거리 부근은 양계 단지가 있었고 당시 대구의 양계 산업은 꽤 번성했다고 합니다. 피난민 시절에 대구가 이쪽가 부산 대구가 인구가 제일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 그 차원에서 그래서 계란 생산을 많이 했다. 영양 보충한다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고. 이후 대구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기 부화장과 범어동의 양계 단지 등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닭과 관련된 사업이 잠깐 주춤했지만 1980년 대구에서 전국 최초의 치킨 프랜차이즈가 시작되면서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TV 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지고 내 밑에 나가는 회사들이 지금 뭐 다 할인그룹이 내 지사장이었으니까.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망을 갖춘 이제 대구의 치킨 산업계는 축제와 해외 진출을 통해 제3의 번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치맥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하면서 그 열기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박준 추진위원장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올해로 치맥 페스티벌이 3회째를 맞는데 지난 두 번의 축제와 다른 올해 축제만의 특징 어떤 게 있겠습니까? 1회, 2회 때와 전혀 다른 3회 때는 1회 때는 그 주류 운동장, 주 운동장을 축제장으로 했다면은 그 저희들 3회 때는 대구에 강력화되어 있는 지역, 그 닭동지 골목이라든지, 네. 서부시장의 프랜차이즈 거리라든지, 네. 또 이 월드에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또한 1회, 2회 때 또 부족하게 느꼈던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장시간 성인 인증을 받거나 또는 장시간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원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사전에 성인 인증을 받고 또한 사전 구매 모바일 결제를 통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치맥하면은 치킨과 맥주의 줄임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 아주 별미일 것 같은데 이 대구에서 치맥 페스티벌을 기획하신 어떤 배경이랄까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 또한 한 20년간 개혁 쪽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업종이 좀 열악합니다. 또한 그 열악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하나의 이런 일 중에 그 치맥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그 치맥 페스티벌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 가능성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한 식품 크로스 단지 조성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또 문화적인 것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올해로 3회째를 맞아 치맥 페스티벌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아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맥 페스티벌에 나아갈 방향, 혹시 육성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회를 거듭하면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홍보하고 그를 통해서 이 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축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더 육성시키고 또 저희 지역의 축제를 통한 힐링 또는 화합을 통할 뿐만 아니라 외지와 해외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닷새 동안 열리는 치맥 페스티벌이 대구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끝나고 대구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구 치맥산업협회는 치맥 페스티벌을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치맥산업협회는 BBQ와 BHC, 내내치킨, 굽네치킨 등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치맥 페스티벌을 지방의 작은 축제로 인식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며 이들의 참여가 있어야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처럼 세계적 축제로 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펼쳐지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내륙 최초로 세계 비치 발리볼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대구 두류 야구장에서 열릴 이번 2015 엔진 닥터큐 세계 여자 비치 발리볼 대회는 모레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의 평가전을 시작으로 25일과 26일 유럽과 미국, 아시아 지역 6개 나라 7개 여자팀들이 대회 첫 우승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예선전과 결승전을 일요일에 각각 녹화와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들어온 다른 소식들 전합니다. 대구 경북의 수건 사업의 하나죠.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교통수요가 많고 경제성이 높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큰 광역도시인 대구하고 중소도시인 구미를 연결함으로써 교통량이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비용 대 편익, 그러니까 BC가 1.0 이상 나와서 대구광역권 전철망은 수도권의 전철과 같은 원리로 운영됩니다. 전동차가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9개 역사를 통해 경부선 61.9km 위를 달리는 것으로 1,100억여 원이 투입돼 오는 2019년 개통 예정입니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44분 만에 주파해 출퇴근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교통 편의가 높아지고 인접한 도시들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서대구 KTX 역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고립돼 있던 대구의 생활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역 전철망이 구축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경제적인 그런 파급 효과들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사업에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추진 사항 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구 출신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배 선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만 29살인 배상문 선수는 지난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얻은 뒤 국외 여행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 프로골프 투어에 참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더 이상 국외 여행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올해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배 선수 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오늘 패소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에 감이 오고 또 지금 지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세계 1등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재판부는 자의적으로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면 군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병역 면제 선수처럼 올림픽에 참가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 참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오늘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외 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병무청의 고발에 따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 배상문 선수에게 지명 통보를 내렸습니다. 귀국하면 한 달 안에 경찰에 출석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배상문 선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1년째 방위백서에 반복해서 싣고 있다며 오늘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해야 하며 우리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릉군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이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끊임없이 도발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 공존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방 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규모 원탁 토론회가 분권단체와 학계, 정관계, 언론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김영기 상임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론 수렴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개헌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속보입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피의자 박 할머니 집에서 살충제병이 또 발견돼 경찰에 한때 비상이 걸렸는데요. 알고 보니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을에서는 문제의 살충제병 3개가 더 발견돼 경찰이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박 할머니 집을 압수수색해 살충제병을 찾아낸 건 지난 17일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같은 성분의 살충제병이 집 마당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압수수색 당시엔 없었던 농약병이라고 경찰이 밝히면서 의혹이 커졌지만 압수수색 현장 사진을 확인한 결과 당시 수사관들이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이처럼 범죄 개연성이 낮아 보이는 농약병들은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철수한 겁니다. 이미 병이 좀 오래되고 낡았고 사람 손이 별로 닿은 흔적이 없어서 그 당시에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압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같은 성분의 살충제병이 박 할머니 집 외에도 마을에서 3병 더 추가로 나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3년 전 단종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농약인 만큼 경찰도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병이 들어가면서 안 나오게 판매도 하고 합니다. 한편 박 할머니는 오늘도 두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범행 동기를 밝히려는 경찰 수사는 이틀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늘 열린 대구 MBC 7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다음 달부터 시행할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보면 여전히 불편을 겪는 지역이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시청자 제작 참여 프로그램인 열린TV 희망세상을 감명 깊게 봤다는 의견과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톡톡에서 주제와 관련된 패널의 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경북 23개 시장 군수,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을 열고 지역행복생활권 발전협력 공동선언도 발표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인접한 시군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각종 사업들을 공동 발굴해 정부의 사업 예산을 제안하고 지원받는 제도로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을 9개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눴습니다. 대구와 경북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각각 오늘 대구 장애인복지관과 안동댐 세계 물포럼 기념센터에서 개막해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장애인 경기대회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 장애인들이 가구 제작과 시각 디자인, 컴퓨터 수리 등 다양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각 직종 금상 수상자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입상자는 상금과 해당 직종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를 포함한 대구 9개 지방의회 가운데 중구와 동구, 서구, 수성구의회 등 4곳이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대구시의회 한 곳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기반인데도 지방의회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부권 도정 홍보를 위해 포항에 파견된 도청 공무원들이 포항 의료원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며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490여만 원을 의료원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사실 확인 후 해당 금액을 환수하기로 하고 관련자 징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포크 페스티벌에 이어 대구 치맥 페스티벌도 성황리에 잘 끝나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